공자님 제자로 보면은요, 그 시철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공자님 제자의 그 기라성 같은 그 제자들이 있죠. 그야말로 제일 제자인 안회며, 민자건이며, 뭐 자로, 뭐 자공, 자하, 자유, 뭐 하여튼 10철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6이나 아래인 증삼이 적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공자님의 적통을 이뤘어요. 그죠? 예. 왜 그렇게 됐는가? 공자님이 50살에 출사표를 던지고 노나라의 노사구, 지금의 법무부 장관으로 되셨잖아요. 그때 50살이시면은요, 증삼이 46살 아래이기 때문에 증삼은 겨우 4살이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증삼을 이렇게 겪을 일이 별로 없었죠. 그 50살에 5년 동안 그 노사구의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3년간 지유천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셨을 때가 68세셔요. 그때 증삼의 나이가 22살입니다. 때문에 공자님이 보실 때 그야말로 그 똑똑한 제자들에 비해서 증삼이 그렇게 눈에 찼을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 논어에 증삼에 대한 그 공자님의 평이 있는데요. 둔하다, 우둔하다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증삼이요. 일부에서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버지 증석이 그렇게 매를 때리면 도망가지 않고 금해를 다 맞는 것을 공자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예, 좀 증삼이 나쁘게 말하면 둔하고 우둔하고 하지만 또 좋은 점으로 말하면 우직하고 이제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자님은 그런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제자인 아내도 3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시면서 천상아 하시면서 이 공자님은요 슬퍼하셨거든요. 그리고 민자건이라는 제자도 제자를 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공부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요절해서 죽었고, 뭐 자론이 자공이니 뭐 자윤이 다 그 공자님 돌아가시고서 3년상 끝나니까 다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서 활동을 하고, 이 자로 같은 경우도 위나라 정치에 휩쓸려서 희생돼서 일찍도 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작 이런 똑똑한 제자들이 흩어지고 46살이나 아래인 증삼에까지 그 순서가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증삼이 이제 적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 정작 그 공자님이 효를 말한다 하면은 민자건을 말했어요. 근데 왜 증삼의 효가 더 부각이 됐느냐? 이것은 맹자가 만든 효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예문으로 들 문장도 맹자의 2루편 상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삼의 제자가 자사인데 그 자사의 제자가 맹자입니다. 맹자는 그 선생인 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뭐 당연하죠. 예. 그 성선설도 거의 자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자사의 그 선생인 증삼을 거의 공자 수준으로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증삼의 효를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되었죠. 공자님이 민자건을 효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자건에 대해서 거의 일찍 요절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오늘은 맹자가 말하는 증삼의 효를 통해서 효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증삼은요, 그 아버지 증석이 있었고 아들 증원이 있었어요. 이 3대 간의 그 효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보실 건데요. 이 증삼의 효를 양지의 효라고 하고요. 증삼의 아들입니다. 증원의 효를 양구체의 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증삼이 그의 아버지, 많이 때렸다는 그 아버지 증석에게 했던 효와 이 증원이 증삼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그 효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의 효와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증삼이, 그러니까 증자죠. 증삼이 그의 아버지 증석에게 어떤 식으로 효를 했느냐에 대한 문장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증자 양증석 필류 주육 장철 필청소여 문유여 필랄 유 그랬습니다. 증자 증삼입니다. 증삼이 양 봉양했어요. 누구를? 증석, 아버지 증석을 봉양할 때는 필류 주육 반드시 갖춰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밥상에 술과 고기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 밥상을 챙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장철 필청소여. 장자는요, 장차, 그래서 미래형을 나타낼 때 장을 씁니다. 철, 물릴 철이죠. 밥상을 물리는 거예요. 장차 밥상을 물릴 때 미래형이기 때문에 이제 후에 이제 진지를 다 드시고 물릴 때 필청소여 반드시 청했어요. 뭘 청했느냐? 줄 곳을 청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물림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림상. 옛날에는요, 집안에 제일 어른이 드시고 남은 음식을 그 아랫사람이 먹고 또 남은 음식을 그 다음 아랫사람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끝에가 이제 하인들이 남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관아에서도요, 점심시간이 현대는 지금 1시간이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거의 2시간, 3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제일 윗 안전이 먼저 드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궁궐 같은 경우면 왕 이하 고관 대작들이 먼저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이 남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리직이 먹고 그 다음에 또 물리면 그 다음 관리직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요. 때문에 그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것입니다. 이걸 물림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증석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고 끝나면은요, 그 물린 밥상을 그 아래 누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버님이 이거는 누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밥상이 거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술하고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냥 보통의 그냥 나물이나 뭐 김치 쪼가리 같은 거는 뭐 주고 말고 할 게 없죠. 이 고기 남은 거라든가 이 술 남은 거라든가 그걸 이제 여쭈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까요? 그러면 문유여 남은 것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물으면 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조금 이해 못하실 거예요. 증삼이 증석에게 했던 것에 반해서 증삼의 아들 증원은 어떻게 했는가? 이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증석사 증원양 증자 필류 주육 장철 불청소여 문유여 왈 망의. 증원이는 증삼에게 어떻게 했는지, 증석이 돌아가셨어요. 증삼의 아버지 증석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증원이 양증자, 증자는 증삼이죠. 증삼을 봉양하게 됐죠. 그런데 반드시 술과 고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잘 밥상을 잘 차려서 드린 거죠. 이 노인이 되면은요, 그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그 식도가 좁아진대요. 이게 오그라진다는 거죠.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거를 드셔야 이 목 넘김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같은 기름기가 있어야 된다는군요. 이 노인들 밥상에는요. 그런 얘기를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살아생전에 목구멍에 이렇게 음식 넘기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술과 고기를 드렸는데
장철, 이제 밥상을 물릴 때예요. 장차 막 물릴 때 불청소요. 청하지를 않았어요. 줄 곳을 청하지 않아. 예. 옛날에 그 증자, 증삼은 아버님 남은 것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줄 곳을 묻지를 않는 거예요. 남은 음식이 을 누구에게 주는가를. 예.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남은 게 있든 없든 남은 게 있으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지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문유요. 오히려 이제 증자가 남는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망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증삼이 그 아버지 증석에게 했던 그거와 증원이 그 증삼에게 했던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거죠. 맹자는 이 설명을 하기를 장이 부지냐 차소이 양구체자야 그랬습니다. 장차 그러니까 증원이가 왜 증삼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그냥 하고 그리고 또 있느냐 하고 물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장차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부지냐 다시 진상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남은 음식이 있으면 누구 주면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들 여자분들 밥상을 많이 차려보셔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반찬을 이렇게 만들면 저희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요 제가 잘 안 먹죠. 왜냐 그걸 제가 다 먹어버리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때문에 저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안 먹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걸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양구체자야. 이것은 이른바 말하는 바, 그죠? 이거 바소고요. 할미죠. 말하는 바, 양구체, 입과 몸을 봉양하는 자이다예요. 이 사람은 이른바 입과 몸을 봉양하는 자이다. 여기서 이 양구체를요 구자를 빼고 그냥 양체라고도 합니다. 몸을 봉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뜻은 봉양하지 않아.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버님이 음식을 드시면서 고기를 드시다가 이거는 조금 남기면 손자가 먹게 하든가 혹은 뭐 자기 아들이 먹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못 먹잖아요. 아랫사람이 하니까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다 차마 못 먹고 이거 남은 것은 누구에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묻지 않고 그냥 밥상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지 뭐 무슨 걱정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밥상 올려서 밥상 올렸네, 잡수셨네 이거죠. 그냥 몸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그냥 30대 밥만 드리고 아프면 그냥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거 위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양체. 지금 이것도 안 해서 다들 지금 시설에다가 모시는 게 이제 다반사 아닙니까? 당연하게 뭐 그것을 옛날에는 그 시설에 모시는 거를 뭐 서로 시시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했지만 지금은 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양체. 시설에서 무슨 양지를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신경 쓰겠어요? 그저 때 되면은 뭐 모이 주듯이 밥 갖다 주는 게 그거 다죠. 그걸 잘한다는 거죠, 이 자식들은. 그러나 부모님은 그게 아니죠. 비록 못 먹더라도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맹자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체를 소위 양치하는 자이다예요. 이 사람은 증원이는 그 아버지 증삼에게 했던 것은 양체다. 30대 밥은 갖다 드렸지만 진지는 올렸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거기까지. 난 아버님에게 할 도리는 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약증자 즉 가위 양지야. 증자와 같으면 즉 증자와 같다면 즉 가위 말할 수 있어. 뭐라고? 양지 뜻을 봉양한다.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그것을 기르는, 이게 기를 양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길러주는 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딱 잡수는 거 보면 아버님이 저 음식 참 맛있게 좋아하시는데 저걸 안 드시는구나. 저거를 누구 주고 싶어서 저러시는구나. 라든가. 그렇죠? 예. 그걸 여쭈어서 아버지가 이거는 손자 누구에게 줘라. 그러면 내 아버님이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당신은 누구 주고 싶어서 그걸 남겼는데, 예. 그리고 또 남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없다 그러니, 예. 없는 반찬을 누구를 주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이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 그저 그냥 주는 밥이나 때때 주는 밥이나 그것도 고마워서 잡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친약 증자자 가야. 그렇습니다. 섬길사자죠. 예, 일사라고도 하지만요. 섬기다. 에 사자가 있습니다. 예, 섬길사예요. 동사로는 친할 친,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를 섬기기를 사친, 부모를 섬기기를 뭐뭐와 같이 누구처럼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가야 마땅하다. 옳다, 옳을까죠? 옳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증자 즉 가의 양지야. 증자와 같다면 즉 말할 수 있어. 뭐라고? 양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예. 맹자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예.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양지이고 증원과 같이 하는 것은 그냥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야말로 양체도 못하죠. 양구체도 못해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이 사회 구조가 참 이 효도하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정리하면요. 양지 하면 뜻을 기른다, 길러드린다, 뜻을 섬긴다. 양구체, 입과 몸을 길러준다 해서 양구체, 몸을 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을 한 말씀 해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효를 하는가. 근데 이제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이 좀 어렸을 때 부모가 엄하고 좀 이렇게 좀 무섭게 스파르타식으로 다룬 집의 자식들이 그렇지 않은 집의 자식들보다 효도를 한다는 하여튼 그런 식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핏 생각에 그 증삼이를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렸을 때 엄하게 가르친 자식들은요, 그 엄함이, 그 두려움이랄까, 그 어떻게 조금 심하면 공포심이랄까, 그런 것이 그 평생 간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슨 어떤 윤리적인 것이라든가 뭐 도리라든가 이런 식의 개념보다도 그 부모에 대한 그 공포심에서 그렇게 그것을 상기해서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효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근데 엄하게 자란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 같아요. 증삼의 경우 그 증석에게 굉장히 그 매도 많이 맞고 엄하게 자랐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부모에게 그 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간적인 도리보다도 그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증삼의 아들 증원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챙겨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효를 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미칠 영향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때문에 그 자기 아버지 증삼이 그 자기 할아버지 증석에게 했던 밥상을 차릴 때 술과 고기를 올린다라든가 이런 식의 뭐 보고 배운 것은 자기가 그대로 따라는 하지만 자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했던 식의 그런 엄격하게
할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애초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각각의 다 경우가 다르고 하니 또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효도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식들을 좀 엄하게 키워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 이왕에 양지라는 뜻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양신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효에 대해서 보셨다시피 부모님의 한정해서 효로 이 양지를 뜻을 풀었는데요. 본래 뜻의 양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양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뜻을 기르는 거예요. 뜻을 기르는 건데, 이것은 세상과 관련된 행동,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이성적인 정신을 기르는 것을 양지라고 해요. 그야말로 내가 이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좀 바꿔보겠어 라든가, 혹은 뭐 나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자기의 포부를, 자기의 그 희망사항, 자기의 뭐 그 바람, 이런 것을 뜻을 기르는 것, 이것을 양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네 꿈이 뭐니?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런 꿈이 있어. 그 꿈을 향해서 기르는 것이 양지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머리와 관련된 정신이라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신이라는 게 있어요. 양신은 말 그대로 정신을 기르는 거예요. 요것은요, 이 양지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양신은요, 세속을 벗어난 태도예요. 세속에서 벗어나서 초탈하게 하는, 신적인 정신을 기르는 것을 양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지와 양신의 차이가. 조금 이해가 가시겠죠? 세속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양지고요. 이 양신은 이 세속을 벗어나서 초탈한 그런 정신세계를 기르는 것을 양신이라고 해요. 그럼 양신을 조금 더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이 문장은 달마대사의 헬맥론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식업양신 수분과일이에요. 쉴 식이에요. 쉬다. 휴식하지 않습니까? 쉬다 하는 식자예요. 일업이에요. 직업할 때 업자입니다. 업을 쉬어. 일을 쉬라는 거예요. 양신, 일을 쉬고 정신을 길러요. 신적인 정신이에요. 이거는 가슴으로 만들어지는 마음을 가슴에다 두고 기르는 정신이에요. 머리에다가 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기르는 거예요. 일을 쉬어야 돼요. 일을 쉬고 정신을 기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수분과일이에요. 분수에 따라서 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따라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업 양신이요, 수행입니다. 말하자면 수행. 세상 일을 다, 세상에 그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들 다 끊고 속가를 벗어나서 그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그 성에 따라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수분과일 하니까 무슨 백수처럼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신이에요. 양신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요 의미가 양신이고요. 요것에 반해서 이렇게 이제 양신을 해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양신은 일단은 그 초탈한 상태에 자신을 기르는 것을 양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식업 양신을 해서 많이 복도 닦고 수행도 하다가 이제 시절이 돌아와서 2년이 닿으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야말로 입전수수 이바지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때가 되면 또 다시 식업 양신하고 뭐 이런 식의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상으로 증삼의 효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시간상 증삼의 신에 대해서는 하기편 4장 3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유익하셨나요? 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